물만 먹어도 살찌는 당신, 그 이유를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먹는 대로 살이 찌는지, 먹는 대로 바로바로 쓰이지 않는지 우리 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 200만 년 전에 수렵과 채집, 사냥을 하며 발생한 현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새끼 잘 먹고 디저트도 챙겨 먹는 상황이었을까요? 어쩌다 사냥에 성공하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견뎌야 하는 이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먹었을 때 가능하면 많이, 한 달을 굶어도 에너지를 아껴 쓰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되도록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DNA에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약 200만 년을 살다가 잘 먹기 시작한 세월은 기껏해야 100년인데요. 인류가 발생하고 진화한 시간의 약 0.005%의 시간 동안에 잘 먹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사체계가 잘 먹는 시대에 맞추어 진화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1년의 달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굶주리다가 12월 31일 오후에 돼서야 대량 생산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닦고 다음 해가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먹을 것이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미라 상태로 빙하의 냉동 상태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현대인과 같은 신체적 특징, 대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즉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해서 소화되고 혈액 안으로 들어와 혈당이 충분해지면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주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화폐를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근육에서 에너지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에너지원을 모아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 조직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으로 몸의 구성 성분의 성장을 돕도록, 즉 몸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동화 호르몬입니다. 구석기 시대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수렵과 사냥을 했죠. 맹수의 공격, 추위에 맞서서 생존해내야 했고, 상처가 나면 감염의 위험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의 역할인 성장과 생산보다는 빠르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혈당을 높이고 감염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재생을 멈추고 면역세포의 에너지를 몰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을 텐데요. 우리 몸은 스스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혈당을 높이고 위기에 대비하여 면역세포에게 에너지를 몰아주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인슐린이 말 그대로 인슐린 수용체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세포 안으로 에너지원이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그렇기에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바깥에는 혈당이 높아져 혈액은 끈적해지는 거죠. 몸은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려고 췌장을 짜내어 인슐린을 더 많이 내게 되고, 혈중에 인슐린이 높아지면서 남는 혈당은 손쉽게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이렇게 위기 상황이 반복되어도 충분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저장을 할 만한 혈당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위기는 느껴서 스트레스는 받는데 정작 높여놓은 혈당은 쓰지는 않는다. 진화의 속도와 진보의 속도가 맞지 않기에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먹어서 생긴 잉여 에너지는 점점 쌓여만 가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마치 맹수에 쫓기는 것처럼 받아 혈액에 당은 가득하지만 정작 뛰어서 써버리지는 않는다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문제는 맹수에 쫓겨 온 힘을 다해 뛰지는 않으면서 스트레스와 당독소 가득한 음식에 의해 먹고 또 먹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어떻게든 조리법을 맛을 위해 극대화시키는 유튜브 먹방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고 도는 쳇바퀴에서 우리의 뱃살은 늘어가고 염증 신호는 가속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가속화되고 삶은 편리해지고 수명은 늘어나지만 몸은 빠르게 늙어서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가속 노화의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먹을 것으로 풀면 안 됩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지만 우리는 정작 뛰지 않기에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무엇을 딱히 먹지 않더라도 배가 나올 수 있기에 그런데 여기에 위로한답시고 아바라를 먹는다? 그거 다 뱃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많고 먹을 것은 널려 있고 운동할 시간은 없는 세상인데 굶고 살던 시대에 맞춰진 유전자로 대체 어떻게 적응하라는 걸까요? 바로 딱 5일간만 못 먹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신호를 주면 됩니다. 5일 동안 하루에 800칼로리 이하로 제한하여 식사를 하면 이걸 단식 모방식이 FMD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실제로 굶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굶고 있다고 착각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 5일만 몸에 굶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 쓸데없이 저장되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염증도 일으키게 하는 잉여 에너지와 뱃살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본래의 효율 좋은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틀도 3일도 아니고 5일일까요? 그 5일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1일차에는 몸속에 이미 남아있는 혈당,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저장고에서 꺼내 쓰고요. 그것이 충분히 고갈된 2일차부터는 드디어 지방을 분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3일차부터는 지방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일을 못하는 단백질과 염증으로 너덜너덜해진 조직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는데요. 이 과정을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야 그만큼 새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대사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4일차부터는 앞전에 녹여서 땔감으로 써버린 조직들을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됩니다. 급해서 일단 일 못하고 망가진 애들 태웠었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거였네 하면서 다시 만드는 과정이 이때부터 일어나서 5일차까지 줄기세포 재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일차부터는 재정비된 시스템으로 새로운 에너지 대사를 잘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고의 인간 시절부터 잘 조직된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살찌고 병들고 아프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진보하는 만큼 우리의 유전자도 진화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유전자의 기억은 오래된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동물들도 몸이 아프거나 무언가에 감염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 숨어 있다가 다시 건강해진 다음에 정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스트레스와 염증에 시달리는 평균 수명 또한 120세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더욱 비워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컨디션은 안 좋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우리들에게 이 공복을 유지하는 5일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